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요. 어제 발표했던 2월 수입 물가 전월비에 대비해서 올랐다. 개별 관세나 이런 부분들 적용되는 것과 그리고 관세 정책 확정 전에 수입을 좀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하고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원자재 그리고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제 개별 상품들, 실제 생필품에서의 개별 상품들의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를 지평하는 곳 입장에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하면서 서로 감세 효과나 상승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약간의 경기 둔화 요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여기에 변수가 불확실성의 변수가 관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4월 2일 날 확정이거든요. 누누이 확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지금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 4월 2일 전에 좀 이 불확실성이 좀 더 명확하게 바뀔지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미 재무부 장관, 경기 침체에 있을 이유가 없다. 데이터가 아주 좋다. 저희들도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지금 계속 좋은 거예요. 시장에서 말하는 심리적 요소나 이런 내용들하고 다르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이 헷갈리거나 어려울 때는 데이터를 우선해서 보면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 재무장관 4월 2일 날 국가별로 관세율을 발표한다. 지금 현재 상호관세 부과 전에 협상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는 내용들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독일 하원에서 부채 제한 완화 통과 5천억 유로의 기금이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서 유로 달러는 1.093달러까지 상승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부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적인 요소하고도 연결됩니다. 왜 저걸 제안을 했는지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했던 이유들은 그것 때문이죠. 2차 대전 때문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FMC 초조함에 사흘 만에 하락. 테슬라 5%, 엔비디아 3% 급락이 났다. 오늘 GTC 그 행사에서 언급들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아직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지는 않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나중에 미증시 개장 이후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이 통화를 계속했죠. 저녁 시간 밤늦게 통화가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부분 휴전을 합의했다. 전면 휴전 협상은 중동서 즉시 시작한다. 이 내용과 함께 또 어제 그 낮에부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중동 문제하고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젤렌스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면 휴전으로 얘기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자 공습의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국제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항대를 뚫고 그냥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재 가격대에서 적응 중이다. 유동성은 위축되어 있다. 이 부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강한 모멘텀이 안 나왔다는 부분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모멘텀이 이제 심리적 변화 트리거가 FMC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오는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충 맞춰져 있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정점이 아니다. 연말 2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그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요런 흐름들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단순 고점일 리가 없다. 20만 달러는 갈 거라 본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주요 자산의 가격 상승률 1위는 비트코인이다 라는 내용들. 그래서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국채, 금, 부동산 등 주요 자산군의 가격 상승률을 비트코인이 앞서고 있는 거죠.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18.3%, 평균 변동성은 그렇고 일단은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은 정체를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정체 혹은 조정인데 금은 계속 최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는 매수에 유리한 지점에 현재 계속 위치하고 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이런 부분들에서 0.9로 지금 약세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1m로 내려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금리 결정 후에 연준 스탠스, 이거 이제 점도표하고 파월 의장의 연설, 양적 긴축의 중단,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얘기들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는 전반적으로 랠리를 갈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할지가 정해질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 하원에서는 올해 내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련된 있는 법안을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규제와 관련돼 있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해소가 되었거나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악재적 요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극호재적 요소가 있는데 가격적 모멘텀을 못 받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 부분이 발판 위로 올라오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2개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서명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설문조사했는데 기간에 83% 올해 암호화폐 할당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이미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할당 비중을 5%로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관들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격 낮아졌네, 내 살래,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객들의 동의를 얻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변경이 되고 이런 절차적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관들의 자금 이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동 이동은 진입도 천천히, 퇴출도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캐시우드, 미국 규정 허용 범위 내에서 회사 펀드를 토큰화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STO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STO. 이는 RWA라고 하기는 애매하고요. STO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ME, 솔라나가 CME, 시카고 옵션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근데 기관 투자자 관심이 저조하다. 여기에서 선물 거래 상장을 먼저, 알트코인 ETF 얘기해서 이런 시장의 테스트, 거래량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도 거쳤고, 비트도 이더도 거쳤고, 솔라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용가리 통뼈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시장에 돈 안 되는 거는, 이런 데서는, 그거 안 되면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한 테스트 과정들이 일정 기간이 있다. 너무 그 ETF 신청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지금 가격적 움직임 자체에서의 움직임과 이게 탄력들을 받아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저렇게 선물 진행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뽀삐, 이오스, 볼타로로 리브랜딩을 한답니다.
웹3 뱅킹 사업에 집중.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는 결국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화폐입니다. 화폐. 결국에는 여기서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송금 결제 쪽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법적인 라이선스의 획득 과정입니다. 예, 지금 이오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늦었어요. 그 프로젝트 자체로서는 좀 늦은 측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라이선스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피로 웹3, 디지털적, 그냥 암호화폐에서의 뱅킹이라면 이제 예치, 대출, 뭐 이런 부분들, 디파이를 포함하는 부분들로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러려면 이제 디지털 아이디,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의 이런 진행 과정들이 웹3라고 하는 트렌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이쪽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리브랜딩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서 가격적인 부분의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의 알트에서 이오스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도 자체 디지털 아이디를 출시한다. 이 결국에는 웹3 한다는 얘기예요. DID 이런 부분들에서 이걸 넘어서서 레거시 금융하고의 연결점을 찾는 거. 그러니까 피아트죠. 우리로 치면 원화. 이런 이제 실제 각국의 통화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면 법정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거로 안 가고 그냥 디지털 암호화폐에서만 뭐 뱅킹이나 송금 결제 쪽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웹3 쪽 이쪽 카테고리 언급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둘 다 체크했던 이오스나 아이오타다 모두 뭐 디지털 웹3에 한 발 더 내딛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 현재 9시 36분이고요. 9시 4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이오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세요.